다이어트 후보 약간 심각성이 없어. 지난주에는 남편의 단점 위주로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 보게 됐네요. 남편은 이제 강아지똥 치우기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브리더라고 했으니 저거는 본인 일이죠. 그리고 아내가 몸무게를 체크하고 살쪘다 진짜 쪘다 이러는데 이 부분은 아내 시각에서의 남편 모습과 남편 시각에서의 남편 모습이 너무 달라.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엄청 막 욕하는 사람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엄청 막 짓눌리는 사람이었다가 또 여기서는 아내가 굉장히 막 다이어트에 신경 쓰고 강박적인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러면 남편은 왜 그렇게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른 모습일까? 그거는 평소에 남편은 그렇게까지 심한 사람은 아니라고 봐야죠. 대화를 하다가 그런 장난이나 그런 심한 말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게 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주작까지는 아니겠지만 장난이나 이런 게 심한 남편이 아닌가. 남편이 막 지금 뒤에서 보면 아내가 임신했기 때문에 살을 안 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딜레마가 있는 거야. 남편이 지난번에 제가 분석해서 남편이 결핍이 있는 사람이고 본인이 외모가 자기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버려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무의식에 깔려 있고 나는 사회적인 능력이나 남들 앞에 리더로 설 수 있는 그러고 싶은데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결핍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족하고 언제든 버려질지 모르고 세상은 어떻게 보면 냉정하다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멋져. 아내가 그 당시에 100kg가 넘고 그랬지만 아내는 사회적 능력도 뛰어나고 남들 앞에서 리더로 서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내 결핍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성들도 하나의 트로피로서 곁에다 뒀던 깊은 관계를 못 맺었던 내가 저 사람이 되게 대단해 보여. 그런데 저 사람이랑 만나자니 명분이 없어. 왜냐면 자기는 이쁜 여자를 만나서 결핍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아내는 남편에게 결핍이 있는지 몰라. 내가 뚱뚱하면 버려질 거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남편은 애초에 그 생각을 해야 돼. 남편은 아내가 날씬하기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야. 뚱뚱하기 때문에 결혼까지는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 거지. 오히려 남편의 결핍을 채워주는 사람은 아내가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임신했고 이제 아이도 낳고 이렇게 잘 키워 나가면 되겠지만 아내는 그 부분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날씬하기 때문에 남편은 나의 날씬한 몸매를 좋아한다. 남편이 뭐 어떻게 뭐 뚱뚱한 여자랑 뭐 잠을 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 생각은 그 전까지 깔려있던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연애를 한 번도 제대로 길게 못한 사람이잖아요. 제대로 누군가와 정서적 교감을 못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제 하잖아요. 물론 날씬하면 좋겠지. 근데 그게 아내를 선택한 이유가 애초에 아니라고요. 음. 근데 이제 아내는 임신한 상태에서 4kg. 앞으로 뭐 계속 찔 일만 남았지. 근데 여기서는 남편은 임신했으니까 찔 수도 있는 거지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아내와 남편이 둘 다 결핍이 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자기 외모에 있어서 굉장히 큰 결핍을 느끼고 있던 사람이고 물론 남편이 외모 원툴은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내에게도 큰 책임을 가진 어떻게 보면 좋은 면이 많은 사람인데 어쨌건 아내가 보기에 물론 사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있겠지만 그래도 외모가 워낙 특출나시니 외모 원툴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외모 원툴인 남편을 선택한 건 본인의 외모에 대해선 혐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도 저기에 대해서 강박이 생겼어. 내가 자기 외모를 혐오했는데 이 사람의 외모를 얻고 싶어. 저 사람을 이게 약간 그 연예인 매니저분들도 이런 심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연예인 매니저분을 오랫동안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도 자기의 심리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편으로 인생에서의 공허함이나 결핍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자기 자식이나 배우자를 통해서도 내 결핍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해소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지금 아내는 남편의 외모를 통해서 자기가 그 사람과 둘이서 친구로 지내면서 자기의 결핍을 해소하죠. 남편 표현대로 감히 넘보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의 여사친으로서 대리만족을 해. 저렇게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내가 친하게 지낸다라는 생각 때문에. 실제로 잘생긴 건 아무것도 쓸모가 없진 않지. 뭐 보면 좋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대리만족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되겠는 거야. 이 남편이 이게 사람 관계라는 게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오래 같이 지내다 보면 야 이거 되겠다. 가능하겠다 싶은 마음들이 든단 말이지. 그래서 이 아내분도 남편한테 시도를 한 거예요. 만나보자. 남편도 아내가 좋았어. 왜냐면 자기 결핍을 해소해 주거든. 근데 명분이 없어. 자기는 지금까지 트로피 같은 여자만 만났다는 그렇게 자기의 그 페르소나를 유지해 왔는데 실제로 남편의 그림자는 뭐야? 결핍이 심한 사람이에요. 언제 버릴지 모르는 외모가 아니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게 이제 남편이 실제로 별 볼 일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과거에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내가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리더이고 항상 그렇게 멋지게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남자의 최고의 사치는 여자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뭔가 이 성공한 사람들을 흉내내는데 정작 자신은 그렇게까지 성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리더 역할도 못하고 사회적인 능력이 그렇게까지 뛰어나진 않단 말이야. 본인의 뛰어난 외모에 비해서. 음.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멋졌어. 그래서 아내의 그런 부분을 멋지고 그런 부분을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 실은 아내나 남편이나 똑같은 결핍 때문에 상대를 사랑하거나 상대에게 호감이 생긴 케이스예요. 뭔가 이 매스컴이나 이런 데 나오는 알파 메일을 흉내내고 싶은데 그런데 그 알파 메일들은 옆에 화려하게 트로피 애인들이 쫙 깔려 있는 막 그런 걸 생각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 걸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평범한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그 명분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런 명분들은 우리가 살면서 진짜 많은 곳에서 쓰이죠. 이게 실은 그 젊은 나이의 남녀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이야. 응? 쉬다 갈래? 라면 먹고 갈래도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실은. 내가 굉장히 해픈 인간처럼 보일까 봐. 그래서 상대가 명분을 주고 아 나는 원래 싫어하는데 네가 피곤하다고 하니까 잠깐 쉬자고 해서 들어온 거지. 근데 이렇게 될 줄 몰랐지만 네가 정 원하니까 이렇게 명분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명분에 속으면 안 돼. 쉬다 이 사람이 진짜 싫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 물론 진짜 그렇다고 좋아하는구나 생각해도 안 되지만 지금 여기에서 아내는 남편이 진짜로 자기가 날씬해야만 자기를 만난다. 이 사람은 진짜 막 뚱뚱한 여자랑은 감히 만나지도 못하는데 지금 나를 만나준다가 아니라 얘도 결핍이 많은 어린이라 얘가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애구나라고 조금 자신감을 가져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남편은 건강관리 잘해라 임신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걱정을 하는데 살이 찌는 게 당연한데 아내는 지금 약간 강박이 생겼어. 살을 빼야만 이 남자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말 오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임했죠.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정도로 단기간에 살을 빼기 위해서 얼마나 각오를 했겠어요. 다른 목표는 없었어. 이 사람이랑 사귄다. 그것만을 목표로. 그러면 이걸 내가 살을 빼지 않으면 이 사람을 잃는다.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내는 일종의 물론 단기적인 거지만 강박적인 부분이 생겼을 거야. 내가 살을 빼지 않으면 이 가족의 일원에서 버려진다라는 생각. 남편은 항상 그런 생각. 나는 잘생긴 사람이 아니면 버려진다. 멋있는 남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생긴 거고. 어떻게 보면 아내는 자기 외모에 대한 결핍, 자기 살을 빼고 남편을 얻으면서 그게 강박적으로 남았겠죠. 자리를 잡았겠지. 근데 지금 이제는 남편은 괜찮다, 괜찮다 하는데 아내는 지금 저런 마음이 드니까 살이 찌는 게 너무 두려워. 근데 이제 문제는 임신한 상태예요. 임신한 상태에서 살을 빼려고 하면 어떻게 돼? 아이가 잘못될 수가 있단 말이야. 아내는 여전히 체중에 집착하고 있어. 이런 게 아내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야.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어떻게 보면 원하는 걸 해주는 거거든. 근데 이젠 얘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그런 명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쉬다 갈래가라고 한 거지 진짜 쉬다 가기만 할 거라고 서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내가 한창 다이어트 할 때 제가 살 빼라고 강요했는데 임신 중인 지금은 다이어트를 강요할 생각이 없다. 근데 이게 다이어트 강요로 끝난 게 아니고 네가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난 너랑 안 사귈 거야 라고 됐으니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니까 나는 살찐 여자랑은 사귀지 않아 라는 말로 아내가 살 빼는 데 있어서 채찍질을 했죠. 근데 아내는 그 채찍질이 여전히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겪은 자기에 대한 혐오가 그래도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에 대한 혐오가 강박으로 바뀐 거야.
근데 살이 쪄가지고 임신 중인데 단식을 하겠다고. 이거는 얼마나 이게 생각이 없는 거냐는 거죠. 이게 자기가 임신했다는 자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임신했다는 거를 모르지 않는데 순간순간 잊고 있는 거야. 내가 어떤 역할인지. 도박에 미친 사람들은 자식의 결혼식도 안 간대. 도박을 하느라고. 도박을 하는 동안은 자기가 아버지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을 모르는 거야.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떠날까봐 두려우니까 저게 공포심에서 쫓기는 마음, 그리고 배고프다가 갑자기 배부르게 되면 중독이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술을 안 마실 땐 괴롭다가 술을 마시면 행복해지면 우리가 술에 중독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다가 술을 마시면 좋아. 이러면은 술을 안 마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술을 안 마시면 괴로워. 그러면 그게 이제 중독으로 이어지는 건데, 지금 이 아내는 자기 외모에 대해서 결핍이 심했고 남편을 선망하기만 하고 대리만족만 하고 살다가 남편이 자기 남편이 됐어. 이 남자가 내 남편이 됐어. 가족이 됐어. 심지어 나는 이뻐졌어. 그러니까 갑자기 외모에 대한 결핍, 외모를 생각하는 그 부분으로 따지면 고통스러운 삶에서 갑자기 즐거운 삶이 됐단 말이에요. 남편도 없고 자기도 이뻐지고. 그러니까 지금 마음으로만 따지면 중독 상태야. 그래서 도박에 중독돼 가지고 자식도 가족도 몰라보고 도박만 하고 이번만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나 지금 마찬가지. 내 역할이나 이런 걸 다 까먹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인에는 자기에 대한 결핍도 있지만 어쨌건 그것도 하나의 사랑의 모습이죠. 하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막 단식하겠다고 하고, 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임신 중에 단식하는 거는 이해할 수 없고, 저렇게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의 여사친으로서 남편의 외모로 대리만족하면서 지낼 수 있는 거죠. 보통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 다 결핍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런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아내가 평범한 보통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외모가 훌륭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외모만 훌륭한 여자를 찾아다니는 남자를 위장 여사친으로 곁에 두지 않았겠죠. 그렇게 곁에 있지 않았겠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깊은 관계, 오랫동안 이 사람과 애착을 형성하는 관계를 못 맺는 결핍이 심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두 사람이 그래도 잘 만났죠. 서로가 결핍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상대를 잘 만나서 이제 회복해 나가면서 이제 살아가야겠죠. 그 아이가 이제 그 시발점이 되는데, 일단 아이가 건강한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다 병원 가면 다 그거 있어, 그래프. 그래서 임신 뭐 개월수마다 몇 킬로가 는다, 이 퍼센트로 해갖고 다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뭐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면 조절은 해야죠. 벗어난다고 해도 근데 단식은 당연히 안 되지. 애가 지금은 하나하나 다 커가야 되고 생겨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한창 클 때는 잘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한창 크는 정도가 아니라 막 몇 배씩 자라는 상황인데. 그래서 본인은 머리로는 알아. 임신해서 잘 먹어야 된다는 거 알는데, 제가 너무 힘들게 살을 빼가지고 살찌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겼다. 그래, 저거는 살찌면 안 된다는 강박은 살찌면 버려진다라는 생각이야. 임신한 아내의 점심은 다이어트식 포케. 포케가 뭐 샐러드 같은 건가 보죠? 아, 밑에 밥도 있어. 그러니까 밥 위에 샐러드. 그러면 외국 비빔밥이면 그게 다이어트식은 아닌 거 아니야? 음. 근데 이제 아내는 여전히 이제 그 생각에 좀 사로잡혀 있어요. 네가 살 빼라고, 살 빼면 다 해결된다며. 근데 저 비빔밥이랑 뭐 핫도그 이런 거 보면 이거 다 다이어트 식단은 아니죠. 다이어트 뭐 살을 그렇게 단기간에 엄청 빼신 분이고 이러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아 그래서 더 망설이나? 아내에게는 포케는 그러면 딱히 다이어트 식단은 아니긴 하겠다. 그러니까 저 마음은 이해해요. 아내는 어차피 끼니를 챙겨 먹어야 되면 저렇게 핫도그처럼 내가 별로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칼로리가 높은 거는 나도 별로 먹고 싶지 않거든. 근데 이제 아내는 계속해서 살을 빼려고 하니까 남편은 너 나한테 보복하냐? 내가 너한테 계속 살 빼라고 처음에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만나서 보복하는 거냐라고 하는데, 잘못된 생각이야. 그렇지 않아. 보복이라는 생각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야 돼. 지금 아내가 그런 마음이 뭐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건 아내는 강박이고 마음의 상처가 크게 났어. 근데 그 상처는 남편이 살 빼라고 상처가 난 게 아니고 그 전에 아내의 삶에서 스스로가
자기 혐오를 가지고 살아왔던 게 아내가 가진 상처예요. 스스로 냈어. 근데 그 상처 때문에 잘생기기만 한 남편 곁을 위장 여사친으로 버틸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렇게 버틸 수 있었고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살을 뺄 수가 있었어. 그러면 이 아내가 지금 가진 이런 강박의 시작은 훨씬 더 어려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게 지금은 모습을 달리해서 존재할 뿐이지. 아내가 체중 강박이 지금 돼 있지만 이거에 대한 시작은 물론 체중 강박 자체는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그것에 조금 더 그 깊은 시발점으로 가려면 훨씬 더 이전인 거야.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가진 자기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도 나는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일종의 그것도 강박이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빌드업이 있었던 거야. 남편에게 보복하려는 마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남편은 그래서 뭐 여사친한테도 사실 마른 여자 좋아하긴 하지만 이러면서 본인이 마른 여자를 좋아한다고 말은 하는데 마른 여자랑 관계 깊게 가져가 본 적 없잖아요. 결혼하려고 뭘 마음은 먹었던 적이 있겠지 뭐. 우리 결혼하자 뭐 그렇게 소꿉장난처럼 한 적은 있겠지만 진짜로 그 사람이랑 지금 아내만큼 깊게 관계를 가져본 적 없단 말이에요. 본인이 마른 여자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마른 여자랑 사귀는 멋진 남자의 모습을 스스로가 연출하고 싶었던 건지를 구분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적당히 건강한 게 아이도 순산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아내가 건강을 바라는 거죠. 아내는 특별한 사람이야 남편에게. 그래서 근데 아내가 달라졌어. 아내가 이제 공주는 물 같은 거 안 마시지. 아내도 보면 결핍이 좀 심한 사람이에요. 공주라고 불리고 싶고 남편에게 뭔가를 굉장히 시중받고 싶어 하고 아내가 자기 말로 그러거든요. 남편을 이제 시중 들듯이 남편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구애했다. 자기를 이제 공주라고 계속 칭하고 있죠. 공주는 딸기 라떼가 슬쩍 땡기는군요. 공주는 당 떨어지는 거 못 견디지. 아니 근데 딸기 라떼는 또 먹어요? 단식을 할 생각을 하시는 사람이 딸기 라떼를 먹는다고요? 아내가 다이어트하는 방식은 조금 뭔가 다른 이론인가? 뭐 지금 뺀 거 자체가 너무 대단해서 그런데 저거 딸기 라떼 한번 먹으면 굉장히 다른 걸로 고생하는데. 아니 실제로 다이어트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뭐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시겠죠? 그게 무슨 노하우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자기적이라는 얘기가 좀씩 나오는 것 같아. 공주님은 물을 안 드시고 딸기 라떼를 드시고요. 감량 전에는 102kg, 감량 후에는 57kg. 거의 뭐 반토막이 났고 설탕 음료는 그쵸 살이 많이 찌죠. 근데 여기서 약간 뭐 공주 언급이라던가 남편이 아내한테 막 살을 빼라고 돼지라고 부르는 거나 이런 거는 장난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제 다만 이 아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박과 결핍이 있는 사람인데 슈퍼돼지라는 놀림을 받으면 이제 그거는 마음속에서 스크래치가 계속 나고 있긴 하겠지.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 아내가 목말라 하니까 남편이 바로 일어나서 물도 갖다 주고. 근데 두 사람은 그냥 역할극하고 살고 있어. 역할극을 잘하고 살고 있고요. 남편은 자기가 알파메일 연기를 하면서 살았고 아내는 그냥 그 역할을 보고 남편의 외모만 보고 좋아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두 사람이 가진 여린 부분이 잘 맞물렸고 그래서 아이를 낳고 두 사람이 잘 성장해 나가면서 가면 실은 선남선녀 좋은 보기에도 좋은 노력하고 사는 그냥 젊은 부부예요. 이혼숙녀 캠프에 나오기에는 조금 뭔가 컨셉이 조금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또 하나의 또 부부의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재미있었어요. 저를 왕처럼 극진한 대우를 해줬는데 예쁜 여자가 무슨 소용이냐. 그거를 평생 할 줄 알았나 보지. 응? 그거를 평생 할지 안 할지를 보려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가족 문화가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거를 에너지를 많이 쓰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거를 그냥 기꺼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해 볼 수 있긴 하겠죠.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하고 있다고 해서 유지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그냥 익숙한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 우리는 더 에너지를 덜 쓰니까
엄청 내조하는 사람처럼 그랬군요. 효과적인 전략을 쓰셨군요. 그래서 결혼 후에는 뭐 실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작진이 현모양처 역할을 연기로 한 거냐라는 거에 이제 과거에 현모양처 가면을 벗고 공주 대접을 받고 싶은 아내인데 이게 아내가 가진 장점이자 단점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멘트 같아요. 과거에 현모양처 가면이라고 했는데 현모양처 가면은 아내가 가진 무기예요. 아내가 사회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저게 가면이라는 걸 바꾸면 페르소나잖아. 현모양처 페르소나.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멋진 강사의 페르소나. 하지만 내면에는 뭘 받고 싶어? 공주대접 받고 싶어. 그런데 왜 과거에는 그러면 현모양처 혹은 뛰어난 강사, 어쨌든 사회적으로는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강사니까 그런 가면을 왜 썼을까? 본인에 대해서 혐오가 있으니까. 나는 못생겼으니까. 나는 뚱뚱하니까. 하지만 나는 이렇게 뚱뚱하고 못생겼지만 이렇게 좋은 여자야. 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라는 걸 본인이 페르소나로 갖고 스스로도 노력하면서 살았어. 그래서 눈치도 빠르고 사회적 지능도 뛰어나고 남들에게 어떤 리더나 강사 역할을 잘해. 근데 마음속에는 계속 공주 대접을 받고 싶어. 나도 이쁜 쟤처럼 쉽게 살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돼? 쟤네들은 가벼운 여자들. 쟤네들은 머리가 빈 애들이라고 유독 짜증내고 싫어하게 되지. 그렇지만 본인도 정작 잘생긴 거 하나만 보고 한 사람의 위장 여사친으로 버티고 있죠. 외모에 대한 결핍 때문에. 근데 그 결핍이 하나 어떻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결핍이 크고 그게 외모에 대한 결핍이 지금 말하는 가면과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죠. 이 문장이. 그리고 그게 원동력이 되었지. 표현은 다르지만 결핍으로 인한 페르소나 그림자를 설명해주는 딱 인터뷰죠. 그렇게 공주님께서는 딸기 라떼를 요청하고요. 드라이브스루 따로 안 가도 되겠네요. 원격 조정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공주는 그런 거 못해 이러면서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 생각만 바르게 가져가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결핍 때문에 아이를 강박적으로 살을 빼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 갖고 싶어 하지 않는 뭐를 시킨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나는 나고 얘는 얘다라고만 이렇게 생각하고 성숙한 부모가 될 수 있으면 왜냐면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노력해서 자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건 정말 존경할 만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니 좋은 부모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자기 안의 결핍을 아이에게 투영하거나 아이에게 결핍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결핍을 주게 되는 일을 벌이면 안 되겠지. 근데 아내는 야 내가 지금 살도 뺐는데 어쨌든 옛날처럼 너를 맞춰줄 이유가 없잖아. 그럼 반대로 말하면 옛날에는 뚱뚱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야 되는 사람이었어. 지금은 살을 뺐기 때문에 오히려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게 무슨 그거 같아요. 왕게임 같아요. 나는 왕 카드를 뽑았으니까 지시를 하는 거고 갑자기 왕에서 왕 카드를 잃었어. 그러면 납작 아이고 왕님 말씀해 주십시오. 뭐 요즘 코미디 프로 같은 데서 그런 거 있잖아. 그 옛날에 막 김준호랑 옹달샘이랑 나와가지고 막 그런 거 했었잖아요. 왕 뽑으면 그 왕 말에서 막 하면서 시키다가 갑자기 막 신화돼가지고 막 그런 것처럼 그 게임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거기서는 제비뽑기로 했다면 여기서의 아내는 살의 양이야. 살의 양이 많아지면 신하가 되는 거고 살의 양이 없어지면 왕이 되는 거고. 음, 그쵸. 삶의 중심이 살이고 외모지.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스스로 외모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본인이 노력해서 뺐으면 돼. 그랬으면 아마 결핍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빨리 극복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남편을 얻고자 하는 목적 혹은 남편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된 거다 보니까 그게 자기의 어떤 의지나 필요성으로 그냥 한 것보다는 조금 더 두려움에 쫓기는 마음이 생겨 있겠죠. 남편이 떠날지 모른다는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남편은 예전과 달리 아내가 나를 무시하기 시작한다. 그게 아니고 아내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우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아내가 나 이뻐졌으니까 솔로지옥 나갈 거다. 근데 외국 나가면 헌팅 잘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다 외모적인 관점이란 말이야. 졸부 느낌이라고. 졸부야. 외모 변화 후 돌변한 태도인데 이건 돌변했다기보다는 페르소나와 가면의 차이가 아니, 가면과 이 그림자의 차이가 굉장히 컸던 사람인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이게 워낙 갭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결핍도 커진 거야. 원래 제가 항상 그죠.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가 생기고 이게 너무 커지면 정신병이 된다. 물론 이 아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아내가 정신병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이 관리를 잘해야 돼.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와 현실에 내가 너무 차이가 크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아파지는 거야.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얻었고 원하는 사람을 얻었고 자기의 의지로 살을 뺐어. 그래서 이 아내는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건강한 가정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의지가 있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사람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 가. 남편이 나쁜 의미로 멘탈이 강하고 영악한 사람이었으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알아요. 그 영악하고 잘생기고 세상 물정 아는 애들은 돈을 쉽게 모아.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 남편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으로 떠들고 감히 뭐 어쩌고 하는 거에 비해서 순진한 친구예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고 저는 이미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헤어지면 그만이니까 아쉬운 거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남편은 사무실에 와서 강아지를 브리딩을 하고 있고요. 남편은 오히려 사람에 대한 또 자기가 만족할 만한 리더십이나 사회적 지능이나 속칭 알파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밥을 시켜 먹자고 하고 오후 1시 반인데 아직 한 끼도 안 먹었다고? 아, 임산한 산모가 이러면 안 되지. 남편은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아내는 지금 검색을 하고 있는데 성형외과 사이트를 검색하고 있어.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는 약간 중독 상태야. 이 외모가 이뻐야 된다라는 강박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자기의 역할을 잊고 중독에 빠져든 상태죠. 성형 후기 순례가 30분. 30분이면 뭐 그렇게 생각보다 길진 않은데. 임신 중에 성형 안 되지. 그냥 찾아보고 있는 거야. 계속. 저거를 찾아보던 더 이뻐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저거를 찾아보는 동안은 산모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 이뻐질 가능성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근데 저런 결핍을 빨리 내려놔야 될 텐데. 저런 강박을. 부모로서 역할 그리고 자기 역할에 맞는 삶과 나이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축복이죠. 그게 멋있는 거지. 근데 그거는 뭐 남녀노소를 통틀어서 아이는 아이답고 어른은 어른답고 그 안에서 좀 이렇게 대화도 되고 이런 게 멋있는 거지. 그 겉에 포장지만 아이답게, 아이는 겉에 포장지만 어른스럽게. 막 그러니까 애어른이가 되게 예의 바라 보이긴 하지만 걔네들은 나중에 오히려 어른이 됐을 때 애 같은 모습을 또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나이에 맞는 삶을 사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 그 나이에 맞는 삶을 살면서 사고가 열려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애어른으로 해서 큰 아이들은 결국 사춘기를 겪지 못하고 결국 어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마찬가지 같아요. 어른이 돼서도 어른이 되지 못하고 아이를 흉내내는 삶은 오히려 아이들도 싫어하지. 영포티가 나쁜 건 아니죠. 뭐 젊게 사는 40대 뭐 좋아요. 뭐 20살이 차이 나면 어떻고 뭐 50살이 차이 나면 어때요? 둘이 좋아한다면야 다 좋지. 근데 항상 시작은 어린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 다가오는 것도 어린 사람이 할 거고 고백도 어린 사람이 하는 거지. 나이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뭐 직급이 높은 사람이 가가지고 뭐 한번 만나보자 내 진정한 사랑은 너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남편이 이제 소매 좀 걷어줘 해가지고 와서 소매를 걷으면서 뭐야 이거 밥도 안 시키고 성형외과 리뷰만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저게 약간 연출됐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아내가 살을 뺄 때 이랬겠구나 생각은 들어요.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아내는 성형외과 성형 후기를 보고 내가 이 밥 한 번 안 먹으면 이렇게 이뻐지는 거야. 아 그래 내가 지금 밥 한 번 먹으면 성형외과 얼마야. 지방흡입 이거 10번 한 거나 마찬가지야. 아니면 실제로도 이제 성형도 했지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먹고 싶은 거를 잊고 이거에 빠져드는 훈련을 계속 해왔던 거죠. 몇 달간. 저런 방식으로 자기의 어떤 멘탈을 관리했겠구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임신했다는 거지. 현재도 안 건든 부분이 없는데 이제 성형에는 이미 과하게 성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보면 조금 많이 하시긴 했어요. 근데 눈, 코, 안면 윤곽 이것도 뭐 종이 있나 보지? 3종 안면 거상, 가슴, 지방흡입 뭐 하여튼 뭐 다양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성형 수술을 5번 하셨고 외모에 이제 저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데 근데 그만큼 결핍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되는 거고 이 중독의 원리가 그거예요.
내가 결핍이 있거나 내가 괴로운 것을 무언가로 해소돼서 그게 해소됐을 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의지를 그래도 가지고 내가 꼰대 같은 소리를 이럴 때 좀 한 번씩 하는데 뭔가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를 의지하면서 해내면 그게 중독이 안 되고 내가 말 그대로 자부심을 갖게 되는데 내가 무언가에 의지하거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외부적인 방법으로 내가 나의 어떤 결핍이나 아니면 나의 부족한 우울함 아니면 부정적인 부분을 해소를 하면 그거에 의존하게 돼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건 내 의지로 해결하는 거고 나에게 장애가 있는 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거는 내가 다리가 아파. 왜 아픈지를 생각해야 돼. 내가 다리가 부러져서 아파. 의지를 갖고 걸으면 낫나? 아니지. 이거는 기부스를 해야 돼. 깁스를 해야 돼. 가서. 그런데 내가 다리가 어제 운동해서 근육이 뭉쳐서 아파. 이러면 더 움직여야지. 그래서 이 구분은 잘해야 돼. 이 구분의 차이는 장애냐 문제냐의 차이예요. 문제는 내가 의지를 갖고 극복할 것이고 장애는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를 해야죠.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래서 그 차이를 잘 알아야 돼. 결혼하고 아기 가지면 외모고 그런 거 있으면 줄어들 텐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아내는 지금 자기가 애를 가졌다는 자각이 없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아이랑 애착이 생겨야 거기서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부한테는 아이의 존재가 그런 결핍을 이겨내는데 가장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남편은 지금 성형 중독 같다고. 원래 결핍이 심한 사람들이 무언가에 중독되기가 쉽죠. 그래서 무언가에 결핍이 있다는 상태는 0이 아니고 마이너스인 상태니까 마이너스인 상태인 사람들은 무언가를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플러스인 상태를 경험하면 그거에 중독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핍이 큰 사람들은 무언가에 중독될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성형 후기 그런 거 보지 마. 성형 할 만큼 했으면서. 근데 이제 아내는 아직 고칠 때 많대요. 그래서 뭐 밥을 시켰냐는 말에 지금 성형 후기를 계속 보는데 저게 아내가 그동안 스스로를 훈련시킨 방법이다 보니까 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뭐가 그렇게 배고픈데? 근데 남편은 배고프지. 아 입술도 여기서 지금 얼핏 보이는데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나 보죠? 여러 가지 중에서 고르나 보지? 그래서 여자의 외모 욕심은 끝이 없고 저 또한 성형했던 것을 또 하는 건 병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계속 하고 싶은 데는 여전히 맞는 상황이고요. 남편은 성형 리뷰만 보는 아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또 뭐 시켜 이러면은 핸드폰으로 뭘 보다가 핸드폰으로는 성형 리뷰를 봐야 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냉랭해진 분위기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런 거 성형할 수준이야? 불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근데 이제 남편이 이혼 숙녀 캠프에 왜 나왔는지 여기에서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내는 지금 남편하고 이 부부가 2023년 11월이니까 지금 뭐 얼마 안 됐죠. 1년 반 전에 무거운 매트릭스를 방에 넣다가 이게 술에 취해가지고 매트릭스가 난로에 불이 붙어버린 거야. 난로 불에 붙어가지고 이때 맨몸으로 겨울에 일어나가지고 막 불길을 멈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래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나가지고 1억이나 빚을 1억이나 졌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혼수녀 캠프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복구해야 되긴 해 지금. 그래서 빚은 장인어른 도움을 받아서 해결은 했는데 그때 이 남편은 남편대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트라우마가 좀 생겼나 봐.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지금 뭐 성형하니 막 이러니까 남편은 더 그런 거고 아내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약간은 책임이 있다고 속으로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버려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살이 찌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드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이 이 화제를 겪으면서 남편은 지금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너 일해 가서 돈 벌어야 돼 우리. 그렇게 해서 너 지금 그런 건 됐고 이제 다이어트 그만하고 가서 이제 너의 사회적 능력을 해서 다시 리더가 되고 강사가 돼. 근데 아내는 그렇게 지금 우리가 힘들어졌고 저 화제에 내가 조금 탓이 있을 수 있으니 혹시나 버리는 거 아니야? 나 더 계속 이쁘게 유지돼야 되는데? 라고 해서 그 외모에 대한 강박이 더 심해지는 거고. 근데 이거는 뭐 실제로 의식적인 차원의 생각은 아니긴 하겠죠.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똑같은 가구를 사서 집을 수리했다. 그만큼 충격이 컸던 거죠. 아우 저런 거 한번 겪으면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삶의 터전에서 저런 일 겪으면 이제 큰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네가 불낸 건 아니야. 근데 네 과실이 크다고 생각은 해.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과실을 자꾸 언급하는 이유가
아내가 정신 차리고 나가서 돈을 벌게 하기 위한 의도겠죠. 근데 저런 거에서 탓을 받으면 아내는 이 사람이 내 탓하네? 내가 이뻐지면 돼. 내가 살만 빠지면 이 사람이 내 탓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걸 멈춰야 돼, 실은. 그리고 남편이 그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냥 일어난 일이다. 일어난 일이야. 이제는 앞만 보고 가자. 이 아내를, 그러니까 말이라도 그냥 나는 그대로, 나는 이제는 너를 계속 보다 보니까 나는 이제 네가 미의 기준이 됐다. 난 네가 너무 이뻐 보인다. 너는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뻐서 다 좋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를 쓰고 저런 대형 사고는 계속 생각이 나겠지만 뭐 이미 일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 1억 큰 돈이죠. 큰 돈이지. 빚을 지며 어렵게 구한 집에 그렇게 하나, 남편도 보니까 집이 굉장히 가난했던 시절이 있고 남들에게 무시당한다고 느꼈던 그런 시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한 땀 한 땀, 그래서 성공에 대한 그 의지를 가지고 젊은 날에 그거를 해서 모으니까 둘이서 사업가 모임 같은 데서 만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도 그냥 막 자기 외모 믿고 띵까띵까 노는 소위 옛날 말로 오렌지족 같은 스타일이 아닌 거야. 오히려 그 자기가 잘난 건 알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려고 했던 친구죠. 그런데 이제 저렇게 불이 나니까 이 남편은 얼마나 그랬겠어요. 바로 자기 집에서 불이 나서 그 불을 막 끌려고 했던 게 엄청난 트라우마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후로 아기가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 1억짜리 집에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꿈을 위한 초석과도 같은 집. 남편은 애견 카페를 하고 싶어가지고 10년 만에 이룬 꿈이었는데, 남편은 자기가 이렇게 인물이 뛰어나도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동물을 더 좋아하잖아요. 인간에 대해서 두려움, 어떻게 보면 불안과 그런 게 인간에게 있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죠. 물론 뭐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남편의 가정사가 나옵니다. 남편은 가난했어. 어려서부터 남들 다 하는 외식 한 번 못했고 집에 압류딱지가 2번이나 붙었고요. 그래서 20대 때 돈을 벌어서 압류딱지를 뗀 적도 있을 정도로 남편은 열심히 산 사람이야. 그리고 이렇게까지 힘들었으면 되게 어떻게 보면 나쁜 일로 빠지기도 쉬운데 그러지도 않았어. 나름 사업을 하고 강아지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이런 걸 보면 남편은 천성이 좋은 사람인데 어디서 어설프게 이런 알파메일 역할이나 이런 거에 그냥 취해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천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야. 열심히 산 친구지. 그렇게 돈에 대한 강박으로 돈을 벌면서 살았고, 근데 와이프를 만나면 내가 머리를 쉴 수가 있다. 근데 이제는 아내에게 의지할 수 없다. 아내를 만나면 머리를 쉴 수 있다기보다는 이 아내는 본인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지. 실은 마음이 쉬는 거지. 머릿속에서 인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인간은 결국 내가 내 외모만 보고 다가오고 결국 내 외모에 질리면 떠난다는 그 인간에 대한 불신을 아내에게서는 갖지 않을 수 있었거든. 그래서 그거는 마음이 쉬는 거예요. 머리가 쉬는 게 아니야. 물론 그러면서도 아내가 가진 어떤 이런 사회적 능력이나 지적인 부분을 또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도 맞고. 일단 부모님에게 의지할 수 없었던 거는 맞겠죠. 그래서 근데 아내는 실패 없는 시 성공하는 사람이 어딨냐? 자기는 이게 아내가 이게 남편의 결핍은 인간에 대한 불신과 결핍 이런 것들이에요. 인간의 불신 그리고 가난, 성공하지 못함 이런 거예요. 결핍이야. 아내의 결핍은 내가 못생김으로 인해서 사랑받지 못함이에요. 근데 아내는 어때요 지금? 결핍이 해소가 됐어. 남편은 어때요? 결핍이 해소가 안 됐어. 그래서 아내는 한편으로 원동력을 잃었어요. 아내가 원동력을 잃었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의지를 갖고 가야 되는데 아내가 그동안에 아내에게 줬던 원동력은 결핍이야.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할 때도 저는 가끔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의 결핍이 뭔지도 명확히 알겠어요. 그리고 그 결핍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켜 줄 수 있는지도 알아. 아니 물론 뭐 당장은 아니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면 이게 해소가 될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 방향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왜냐면 이 사람에게 이 결핍이 원동력이 되어 왔다면 그것이 해소가 됐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이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수준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까? 본인은 그걸 원할까? 그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죠. 실제로.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얘기를 해가면서 절충안을 찾아가기도 하고 근데 이 아내는 지금 자기가 가졌던 사랑받지 못함, 외모적으로 자기가 못생겼다는 생각, 미에 대한 결핍, 사랑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자기가 너 사랑받기 위해서
더 이런 모습들을 연출하면서 페르소나를 갖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페르소나가 필요 없어. 왜냐면 내가 이렇게 잘생긴 사람 아내거든. 거울 보면 자기가 이쁘거든. 성형해 가서. 그래서 이 결핍이 근데 조금 뚱뚱해지는 것 같으면 안 돼. 이러다가 남편 떠나. 내가 조금 못생겨지는 것 같으면 아니야. 이러다가 남편 떠나. 그래서 성형 보는 거야. 옛날에 마냥 잘해주던 아내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남편을 바라면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것 하나다. 근데 아내는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이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내는 자기가 뚱뚱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이뻐졌을 때 행복했어.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닐지언정. 남편은 자기가 잘생기고 뭐 이쁜 여자들이랑 짧게 사귈 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공허했지. 처음엔 신났지. 남들이 막 추앙해주고 이러니까. 근데 아내를 만나서 가정에 대해서 기대감이 생기고 뭔가 자기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 아들에게는 자기가 경험했던 압류딱지 같은 거 안 붙고 사업가의 아들로서 살게 아니면 딸로서 자식으로 살게 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찰 때 행복했어요. 그러면 아내는 지금 잘못된 거지만 지금 두 사람이서 생각하는 행복하게 잘 사는 거에 대해서 개념이 좀 달라요. 이걸 바로잡아 주면서 가야 되기는 하죠. 그 뿌리 깊은 곳에는 자기에 대한 혐오가 깔려 있긴 하거든. 그래서 만족하지 못해. 하지만 남편에 대해서는 만족해요. 그래서 이 가족의 형성 자체는 아내에게는 굉장히 뭐 회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장모님을 만나네요. 장모님 만나서 삼겹살을 굽는데 장모님이 삼겹살집을 하는구나. 그래서 뭐 장모님 뭐 쌈도 싸드리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애교 만점 사위인데 근데 남편이 원래 이렇게 어른들한테 살갑고 잘하는 사람이냐?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진짜 가끔 만나는 장모님이니까 저렇게 애를 쓰는 거고. 왜냐면 남편이 자기 가족하고 그렇게 잘 지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장모님을 먹고 아내와의 결혼을 결심했다. 그럴 수 있죠. 최근에 남편은 개인 사정으로 부모님하고는 연락을 끊은 상황. 아까 보면 그 화재가 났을 때도 장인어른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에게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지. 연락을 했어도 부모님에게는 도움을 못 받는 거지. 어떤 걸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부모님하고 사이는 안 좋은 상태. 이 장모님은 울산에 계시는군요. 요즘에 안 싸우지? 아기도 있는데 태교에 안 좋다고. 둘이서 싸웠는데 이제 나가라고 사위가 쫓아내고 그래서 딸이 못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딸이 전화했다. 엄마 나 좀 데려가. 남편이랑 같이 안 살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는 있는데 이게 물론 쫓아낸 게 나쁜 거지. 아니면 쫓아낼 짓을 한 건가? 정확히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게 이제 진짜 완벽히 끝낼 게 아니면 부모님에게는 둘이 싸운 얘기가 안 들어가야지. 둘이 아무리 싸워도 끝낼 마음이 아니면 부모님한테는 그 얘기가 들어가면 안 돼. 그래. 이게 부모님들은 이제 걱정도 걱정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사는 모습을 다 보질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평소에 그러면 잘 하고 있어도 계속 걱정을 해, 부모님은. 원래 그렇죠. 맞아. 나중에 화해해도 반대할 수도 있고. 왜냐면 부모님들은 다 보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장모님은 그래도 현명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래서 이 남편이 장모님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걱정하시면서도 다 지나갈 과정이다. 그래서 잘 맞춰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이런 좋은 면을 보고 결혼을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 근데 이제 남편은 진짜 장모님한테 잘해야겠더라고요. 장인어른한테 뭐 1억도 지원받고 물론 1억 다 지원받지는 않았겠지만 저렇게 내 딸이랑 싸우고 그랬다고 해도 부모 입장에서는 밉지. 내 딸을 쫓아내? 이 개새끼 이거 가서 다리몽둥이를 분질러 버릴까? 생각이 들지. 하지만 둘만의 사정이 있겠지 하고 참고 그 분노를 참고 둘을 위해서 그래도 더 노력해봐라. 그런 다른 면도 있을 거다라고 또 어른스럽게 말해주는 게 또 부모의 역할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로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과감하게 선을 딱 긋고 그거를 분리해야겠지만 이렇게 동갑내기 친구로 두 사람은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정만 한번 볼까요? 남편은 출산 이후 몸무게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취침 전과 기상 후 공주야 등 애칭을 부르며 애정 표현을 한다. 이건 아내의 결핍을 해소시켜 주는데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런 결핍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닭살 돋는 일이겠지만
근데 단 뚱 혹은 돼지가 들어있는 지금 디테일해. 뚱공주 이런 거 안 돼. 돼지공주 이런 거 안 돼. 공주님보다 더 높은 왕비로서 왕비만 이거 안 돼. 이건 우리 왕비만 줄 거야. 이런 거 안 돼. 왕비만. 그렇게 그런 거 안 돼. 안 된다고. 그리고 아내는 연애 시절 현모양처 컨셉을 주 3회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전신 마사지도 주일에. 아유, 아내도 참 대단해요. 그래서 아내는 두 사람 사이에 딸이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게 뭐 노력이라고 해도 되나요? 남편은 입과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 될 것을 약속한다.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은 조정을 마칩니다. 이혼 숙녀 캠프가 아니고 그냥 젊은 부부들의 컨설팅 같은 느낌이었어요.